1년에 책 12권을 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48권을 읽어요. 4배 차이죠. 사기 같죠? 근데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버락 오바마 전부 한 사람한테 배웠어요. 이 책을 빨리 읽는 속독법을요. 그 사람은 6살 때 뇌 손상을 입었대요. 믿으시겠어요? 당신은 부자 됩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모닝커피입니다. 1921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어요. 전 회사에 있었죠. 야근이요. 책상 위에요. 투자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200페이지. 내일 오전 9시까지 읽고 요약 보고하라는 거예요. 시계를 봤죠. 15시간 있었죠. 할 수 있어. 커피 한 잔 타오고 책상 스탠드를 켰고요. 1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10페이지 읽는데 30분 걸렸어요. 계산해봤죠. 200페이지면 10시간.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읽은 내용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시 읽었죠. 또 안 남았어요. 3번째 읽었습니다. 그때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5시간이 지난 후였죠. 겨우 50페이지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거 못 끝내겠는데. 그날 밤 새벽 4시까지 읽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요. 커피 5잔 마시고 눈 충혈되고 머리 지끈거리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결국 150페이지까지 읽었어요. 50페이지는요. 못 읽죠. 다음날 회의 시간 팀장님이 물었어요. 보고서 다 읽었습니까? 전 거짓말했죠. 다 읽었습니다. 팀장님이 물었어요. 그럼 마지막 장 결론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안 읽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대로 파악 못했습니다. 팀장님이 한숨 쉬었어요. 다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오세요.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제 충혈된 제 얼굴을요. 비참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살 수 없어.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읽어야 할 건 쌓여가는데 시간은 없고 읽어도 기억은 안 나고 직장인들은 매일 전쟁이에요. 보고서, 이메일, 뉴스, 트렌드 리포트 다 읽어야 돼요. 안 읽으면요, 뒤처지는 거죠. 근데 읽는 속도를요, 3배 빠르게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업무효율 3배 올라가고요, 승진도 빨라지겠죠. 말도 안 되죠? 근데요, 됩니다. 진짜로요. 오늘 제가 소개할 사람, 짐킥 이 사람이요, 포브스가 선정한 2021년 최고의 책, 리미탈러스 저자예요. 리밀리스 저자예요. 한국어 제목은 마지막 몰입이고요. 베스트셀러 작가죠. 브레인 코치예요. 기억력, 속독, 뇌건강 이 분야 세계 1위 전문가입니다. 빌 게이츠가 찾아갔고 일론 머스크도 찾아갔고 버락 오바마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릴 적에 충격적이에요. 미국 뉴욕 한 아파트 계단에서 5층 높이였어요. 6살 짐키지 위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대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20개 계단을요. 머리부터 쿵쿵쿵 부딪히며 떨어졌어요. 피가 났죠. 의식을 잃었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2주간 혼수 상태였어요. 깨어났을 때 의사가 부모님한테 말했대요. 뇌에 손상이 있습니다. 학습 장애가 올 수 있어요. 정상적인 발달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이에요. 맞았어요. 8살 됐는데 짐킥은 글을 못 읽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책을 돌아가며 읽게 했어요. 다른 애들은 술술 읽었는데 짐킥 차례가 왔어요. 이렇게 한 글자씩 더듬더듬 읽었대요. 30초가 지났는데 겨우 한 문장을 읽었죠. 애들이 비웃었어요. 쟤 바보 아니야? 뇌가 고장났대. 선생님이 말했어요. 짐 그만 읽어도 돼, 앉아. 그날 짐은 집에 와서 울었대요. 혼자 방에서 베개에 얼굴 묻고.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난 바보야? 이런 아이가요. 지금은 어떻게 세계 1위 브레인 코치가 됐을까요?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두 개요. 첫 번째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짐킥이 8살 때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할머니 집에 놀러 갔죠. 할머니가 물었대요. 짐, 책 읽어줄까? 짐킥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전 책 싫어요. 할머니가 말했대요. 그럼 이건 어때? 이건 책이 아니야. 마법이야.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어요. 해리포터 오디오북이었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레이터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짐킥은요, 눈을 감고 상상했어요. 호그와트 마법학교.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해리가 지팡이를 휘두르고 마법이 나아가고 론이 웃고요. 헤르미온느가 책을 읽고 전부 보였어요. 글은 읽지 못했지만 귀로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구나. 나도 배울 수 있구나. 처음으로 그렇게 느꼈대요. 그날 이후 매일 밤 들었어요. 해리포터 오디오북을. 이불 속에서 작은 스피커로 1권, 2권, 3권까지 들었죠. 그러다 궁금해진 거예요. 이걸 책으로 보면 어떨까? 서점으로 가서 해리포터 1권을 샀죠. 집에 와서 펼치고 오디오북으로 들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내용은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읽을 수 있었어요. 천천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The Boy 이렇게 처음으로 읽었어요. 진짜 처음으로 읽었대요. 그날 밤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할머니 저 책 읽었어요. 진짜 읽었어요. 할머니가 울었대요. 그래 잘했어. 넌 할 수 있는 아이야. 이게 짐킥이 처음으로 책을 읽은 순간입니다. 내가 고장난 아이가요. 할머니 덕분에 글을 읽게 된 거죠. 두 번째 전환점. 이게 더 극적입니다. 19살 대학생이 된 짐킥. 여전히 학습장애로 고통받았대요. 다른 학생들은요. 1시간에 책 1권을 읽었어요. 짐킥은요. 5시간 걸렸죠. 5배 들였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했대요. 2001년 12월 기말고사 기간이었어요. 월요일 밤 도서관 4층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 책 15권이 쌓여 있었죠. 이번 주 안에 다 읽어야 돼. 커피 한 잔 마셨어요. 읽기 시작했죠. 밤 12시가 넘고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새벽 2시 에너지 드링크까지 마시고 새벽 4시 커피 또 마시고 화요일 아침 잠을 안 잤습니다. 그날도 도서관 갔어요. 커피 3잔 더 마셨고 에너지 드링크도 2캔 더 마셨습니다. 화요일 밤 또 안 잤어요. 수요일 새벽 3일째 잠을 안 잔 거예요. 커피를요 15잔 마시고 에너지 드링크는 8캔을 마시고 수요일 새벽 3시 도서관 4층 구석자리에서 갑자기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대요. 심장이 쿵쿵쿵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졌어요.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어요. 이상해 뭐지? 일어서려다 쓰러졌어요. 옆자리 학생이 보고 야, 쟤 쓰러졌어. 119 불렀죠. 5분 후에 구급차 오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검사하고 말했대요. 카페인 과다 섭취, 심장이 위험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심장마비 왔을 겁니다. 짐킥이 말했어요. 이게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었다고.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봤죠. 흰 천장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고개를 돌렸어요. 왼쪽 벽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스티브 잡스 사진이었죠. 흑백 사진이었어요. 그 아래 문구가 있었어요. 항상 갈망하라, 항상 우직하게. 그 순간 머리를 맞은 것처럼 깨달았대요. 내 문제가 뭐지?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3일 밤새 공부했잖아요. 충분히 열심히 했죠. 그런데 왜 안 됐을까? 방법이 틀렸구나. 그렇게 깨달았대요. 나는 느리게 배운다. 그게 문제야. 그럼 빠르게 배우는 방법을 찾아야 해. 그때부터 짐킥은 뇌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 기억의 원리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읽을 수 있는가 10년을 연구했대요. 그 결과 지금의 짐킥이 있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찾아오는 세계 1위 브레인 코치.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어떻게 읽기 속도를 3배 빠르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덩어리를 보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보통 한 단어씩 읽잖아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렇게 4번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비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이미 알았거든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라는 문장을.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왜 4번이나 읽어야 해요? 그냥 한 번에 보면 되잖아요. 짐킥은 이걸 주변시 활용이라고 불러요. 한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보이는 단어들을 한 번에 보는 거예요. 마치 드론이 위에서 찍듯이요. 문장 전체를 한눈에 쫙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종갓집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종갓집 김치죠. 바로 떠오르잖아요. 가재하면 가재는 개편이에요. 이렇게 자주 같이 쓰이는 단어들요. 굳이 하나하나 읽을 필요 없어요. 덩어리로 쫙 보면 돼요. 한 문장을 사진 찍듯이 찰칵 한 번에
보는 겁니다. 제가 직접 해봤어요. 2021년 3월 또 투자 보고서가 왔거든요. 220페이지. 이번엔 각오했죠. 덩어리로 보자. 시작했어요. 아침 9시 페이지를 펼치고 한 문장을 쫙 봤어요. 한 단어씩 안 읽었어요. 문장 전체를 한눈에 봤죠. 이상했어요. 내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되네. 계속 해봤어요. 2페이지, 3페이지 쫙 빨랐어요. 10페이지를 보는데 전에는 30분 걸렸잖아요. 이번에는 8분 걸렸어요. 거의 4배 빨랐죠.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20분 100페이지를 봤어요. 점심시간 밥 먹고 왔어요. 오후 1시 다시 시작했죠. 오후 2시 200페이지를 넘었어요. 오후 2시 40분 끝났습니다. 220페이지 전부를요. 6시간, 전에는 15시간 걸렸는데 6시간 만에 끝난 거예요. 5배 빨랐죠. 그리고 신기한 게 내용이 더 잘 기억났어요. 왜냐하면 덩어리로 보니까 전체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한 단어씩 보면 나무만 봐요. 덩어리로 보면 숲이 보여요. 그 큰 그림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상상해 보세요. 책 한 권을 펼치고 한 문장을 쫙 한눈에 보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근데 3일만 하면 확 달라져 있습니다. 독서 속도가 변합니다. 두 번째 방법, 속으로 읽지 마세요. 여러분은 책 읽을 때 속으로 소리내지 않으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렇게 한 단어씩이요. 속으로 말하면서 읽잖아요. 이게 속발음이에요. 이게 독서 속도를 엄청 느리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교육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때 기억나세요? 돌아가면서 한 줄씩 소리내서 읽었잖아요. 철수야, 네 차례야. 네, 오늘 날씨가 맑습니다.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읽는 대부분은 단어, 우리가 아는 그 단어들이에요. 그런 단어를 왜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그냥 눈으로 보면 되잖아요. 우리 뇌는 처리 능력이 정말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라요. 소리 안 내도 돼요. 충분히 이해해요. 짐킥이 제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자 치며 읽기예요. 눈으로 책을 읽으면서 손가락으로 딱딱딱딱 박자를 치는 거예요. 책상을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읽는 거죠. 그러면 속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박자 치는 게 바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속발음이 없어져요. 이번에도 200페이지를 읽어봤어요. 읽을 때 이번엔 턱턱턱턱 두드리면서 논문을 읽었죠. 근데 정말 빨랐어요. 5시간이 2시간으로 줄어든 거예요. 5배 빨라진 겁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박자 치면서 읽으니까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맞나? 근데 30분 지나니까 익숙해졌어요. 1시간이 지나니까 완전히 자연스러워졌고요. 그때부터 속발음 없이 읽는 게 당연해졌고 독서 속도가 2배 빨라진 겁니다.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지금 당장 책 펼치고 책상을 띡 두드리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금방 익숙해집니다. 세 번째 방법, 가이드를 만드세요. 여러분은 책 읽다가요. 어디까지 읽었는지 까먹은 적 있죠? 저도 그래요. 집중 안 될 때 같은 부분을 3번씩 읽어요. 이거 아까 읽었는데 또 읽었네. 또 읽고 있어. 이게 안구 회귀라는 현상이에요. 시선이 돌아가서요. 읽는 부분을 또 읽는 거죠. 이게 독서 속도를 엄청 느리게 만들어요. 해결 방법이 있어요. 가이드를 만드는 거예요. 펜이나 손가락으로 읽은 줄 아래 라인을 그어가며 읽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짚어도 되고 연필로 빗줄을 그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시선이 가이드를 따라가요. 그래서 안구 회귀가요. 없어지고 읽는 부분을 다시 안 읽게 되는 거죠. 짐킥이 소개한 연구가 있어요. MIT에서 실험을 했대요. 2019년 학생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A그룹은 가이드 없이 B그룹은 펜으로 짚어가며 읽었죠. 3시간 후에 얼마나 읽었는지 체크했어요. A그룹은 평균 1.2권, B그룹은 평균 4.7권을 읽었대요. 거의 4배 차이예요. 같은 시간인데 가이드 사용 여부만 달랐는데 4배 차이가 난 거죠. 저도 경험했어요. 독서 목표를 세우다가 한 달에 8권을 읽자. 전에는 한 달에 2권? 한 권도 잘 못 읽었거든요. 근데 4배를 늘리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가이드를 사용했어요. 연필 하나 들고 읽는 줄마다 쓱쓱 밑줄을 그으며 읽었어요. 첫째 주 2권, 둘째 주 2권, 셋째 주 또 2권, 넷째 주 2권 읽었어요. 한 달에. 목표를 달성했죠. 그리고 느꼈어요. 제가 아는 정보량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팀장님이 물으면 전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했는데 이제는 그거 저번에 읽은 책에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하고 바로 대답했고
팀장님이 놀라서 요즘 공부 엄청 많이 하시네요. 전 대답했죠. 그냥 독서 방법만 바꿨습니다. 독서량이 늘어나면 정보량이 늘어나고 정보량이 늘어나면 업무 능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지금 당장 펜 하나 들고 책 읽으면서 밑줄 그어가며 읽어보세요. 확실히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독서가. 여기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빨리 읽으면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짐키기 비유를 들었어요. 산책하는 것,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산책할 때는 여러 가지를 해요. 음악도 듣고 전화도 하고 생각도 하고 주변 구경도 해요. 딴짓하죠. 그런데 롤러코스터 탈 때는 오직 롤러코스터에만 집중해요. 다른 거 못해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온몸이 그 순간에만 몰입되어 있죠. 독서도 똑같아요. 천천히 읽으면 딴 생각해요. 저녁 뭐 먹지? 이따 뭐 하지? 영화 볼까? 읽은 내용이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런데 빠르게 읽으면 오직 책에만 집중되는 거예요. 딴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몰입이 잘 되고요. 이해도도 올라가는 겁니다. 전에는 책 한 권 읽는데 2주 걸렸어요. 그런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천천히 읽다 보니까 앞부분 읽을 때쯤이면 뒷부분 내용을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책 한 권을 하루에 끝내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요, 머릿속에 남아요. 앞부분, 뒷부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해가 돼요. 더 잘 돼요. 빨리 읽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정리할게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요. 읽어야 할 게 많아요. 너무 많죠.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읽는 시간을 늘리던가, 읽는 속도를 올리던가. 24시간은 한정돼 있고, 시간은 못 늘려요. 그럼 속도를 올려야겠죠. 한국 직장인 평균 독서량이 연 12권이래요. 한 달에 한 권이죠. 그런데 속독을 하면 48권을 읽을 수 있어요. 한 달에 4권이에요. 정보량이 4배 늘어나는 겁니다. 업무 능력도 4배, 경제 효과도 4배. 첫 번째, 덩어리로 보세요. 한 단어씩 읽지 마시고 문장 전체를 사진 찍듯이 드론 위에서 찍듯이 한눈에 쫙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속으로 읽지 마세요. 박자 치면서 읽으세요. 딱딱딱딱. 그럼 속발음이 없어져요. 독서 속도가 2배는 빨라집니다. 세 번째, 가이드를 만드세요. 펜이나 손가락으로 읽는 줄을요. 짚어가면서 읽으세요. 그럼 안구 회귀가 없어집니다. 독서 속도가 4배 빨라져요. 오늘 소개할 방법은요, 짐 기계 책 마지막 몰입에 나와요. 영상에 다룬 것처럼 기억력 향상이죠. 집중력 향상 방법도 많아요. 빠르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었고 독서량은 4배 정도 늘었고, 여러분도 바뀔 수 있어요. 독서 속도는요, 변하니까. 그러면 정보량이 4배, 경제 효과도 4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성장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하와이 모닝커피였습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